안녕하십니까. 김삼규입니다. 예. 잘들 지내시는지요? 요새 갑자기 날씨가 이제 갑자기도 아니죠. 때가 됐으니까 추워지는데 추워졌다가 어제 오후부터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환절기에 11월이면 이제 늦가을에 이제 겨울로 저는 해마다 11월 말이 겨울 초입 때 제일 힘든데 꼭 감기에 걸리고 그러던데 하여튼 감기 몸살 조심하시고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노조 창립 3주년 기념 우리 12월 17일이 우리 노조가 생긴 날입니다. 12월 21년 12월 17일이니까 그 3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전주합은 그동안에 한 번도 우리가 같이 모였던 적이 없는데 오전반은 오전반대로 오후반은 오후반대로 야간 노동자들더러 다 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모이는 경우가 없었는데 교육도 이제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초로 오전반, 오후반, 야간 근무자 다 합쳐서 통틀어서 함께 모이는 자리이다. 해서 전조합은 체련대회 해서 우리 경주 역사 유적지구 트레킹 해서 운동 삼아 이제 모이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오전반, 오후반 물론 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서로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해서 이번에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되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해서 서로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맑고 밝아야 뭐 우리 회사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좀 맑고 밝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라 보십시오. 온통 완전히 뭐 무조건 싫다 이거예요. 서로를 무조건 싫다. 이 좁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통째로 들어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통째로 들어서 미국 그 5대5 호수 하나에 툭 빠져도 쏙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나라가 미국 대통령 선거 마치지만은 하여튼 그 나라 대통령은 그 나라 국민들 수준을 반영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찌지고 뽑고 서로 아예 뭘 해도 뭐 안 돼요. 하여튼 서로가 이거는 적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축소판이에요. 나라나 뭐, 왜 서로 찌르고 뽑고 이러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끼리 또 노동자와 또 사용자하고 그리고 자회사와 모회사 또 모회사는 또 무산시하고 하여튼 이런 관계가 했는데 그래도 그중에 중심 잡아주는 사람들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바닷물이 지금 지구가 생겼을 때부터 썩지 않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금이 몇 프로 들어있습니까? 딸랑 3% 들어있어요. 그 3%. 그렇게 어느 사회든 3%의 건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밝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암만 뭐 지랄 발광을 해도 유지가 됩니다. 하여튼 그 이제 3%가 아니라 이게 30%, 90%, 뭐 100%는 될 날이 없겠지만은 하여튼 그 정도까지 가야 우리나라부터 일단은 우리부터 그리고 우리 회사부터 그리고 우리 부산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뭐 전 세계가 해야 조금 나아지지 않으면 이제 진전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서로 지금 뭐 진흙탕에서 똥물에서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해서 이번 이 체련대회에 반드시 좀 참여를 해서 그리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체련대 명목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휴무 내시는 분들도 있고 휴일 대체 휴일을 또 잡아서 쉬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10월 1일 그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그 대체 휴일로 11월 15일을 잡았습니다. 해서 우리 소중한 쉽게 얘기하면 10만 원 우리가 하루 일당 10만 원 내 돈 써가면서 쉬는 거잖아요. 해서 그 그냥 이게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휴일을 잡아서 쉬어서 내가 10만 원 내 돈 들어가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회비는 안 받지만은 사실은 그 배경에 보면 내의 소중한 하루의 일당의 가치가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인 게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체련대에 가는데도 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서 뭐 그렇다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잠깐만요. 노동자가 왜 회사가 할 일을 신경을 왜 씁니까? 나는 쉬어야 할 일이 있어서 쉬는 거고, 회사는 그 쉬어야 할 자리를 채워주는 거 하는 게 회사잖아요. 사용자잖아요. 소장을 왜 둡니까? 수석을 왜 둡니까? 제가 조금 있으면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소장 뭐 지금 20개 역들 관리하고 있잖아요. 20개 정도? 내가 관리하고 있는 역에서 어디에 변동이 생긴다면 그거 채워주는, 조정하는 게 소장 역할이에요. 그거 못하면 소장 그만둬야지. 끄집어 내려야 돼요. 수석이 왜 합니까? 자, 한 7개 정도 맡으면 그 역에서 조정하면 돼요. 그거 하기 싫어서 너는 뭐 한 명이 남아야 되니 많이, 그런 개소리입니다. 그거 들을 필요가 없고 무조건 쉬면 됩니다. 안에서 누가 남아가 투덜투덜 나는 뭐하니 뭐 개소리예요. 정말로 미친 소리예요.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쉬시면 돼요. 내가 쉬고 싶은 날. 왜?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조정 소장이나 뭐 수석이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서 그 만약에 이제 내가 빠져서 잘못 없다. 그러면 지원받으면 인근 역사나 인근 현장에서 지원받으면 돼요. 지원도 올 사람이 없다 하면 인력회사에 전날이나 그날 아침이라도 전화하면 바로 와요. 그리고 우리가 뭐 고급 기술을 하는 거이고 어디 무슨 제조업체처럼 공정이 있어서 이게 뭐 전문적인 무슨 그 뭐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력회사에 전화하면 와요. 그거조차 안 하면 그 회사가 지금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파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업은 뭐합니까? 일 안 하고 쉬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그 노동자들의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 안 들어줘 그럼 우리 파업한다. 물론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일 안 하고 모이는 건 똑같잖아요. 파업은 우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노동 조건 이게 안 받아들여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게 파업인데 일 안 하고 노동 현장으로 안 가고 따로 모이지 않습니까? 뭐 안 모이고 집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번 차례인데 일 안 하고 휴일 잡고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훈련이 되면 그래 파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바 지금 있잖아요. 임금 삭감하면 주 5일제 하루 근로시간 7.5시간 꺾은 거 30분 꺾은 거 8시간 바로 잡고 휴무 몰아쉬기 없애고 하는 게 하고자 하는 게 안 들어주면 파업하면 돼요. 뭐로 뭐 주 5일째 할 건데 이런 하여튼 정말로 이래 정말로 내 구조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제는 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할 건 파업을 해야지 노동자의 최대 무기인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1,100명이 넘어놓으니까 별 정말로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이번 그 다음 주 그 금요일 날 11월 15일 날 우리 전 조합원이 그 부득이 무슨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그 이번에 그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 이제 우리가 그 11월 소식지에도 각 노동 현장에 다 그 게시를 했고 하고 있지만은 제가 한번 그래도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체련대 일정표 11월 15일 금요일 날 8시에 출발할 겁니다. 그 전에 오셔서 이 동래역 3번 출구 앞에 요 앞쪽으로 쭉 가면 공영 주차장 쪽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광버스들이 많이 됩니다. 아마 8시면 그 아마 산악회 이런 차들이 이미 다 출발하고 없을 때예요. 아침에 보면 막 6시쯤부터 막 차들이 쫙 돼 있거든요. 관광버스들이. 근데 우리가 출발이 8시니까 그 관광버스들 다른 이제 등산 산악회 이런 그 차들은 다 가고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우리 가야 관광입니다. 가야 관광. 가야 관광인데 우리 왜 배정된 그 자기 그 뭐지 버스편이 있잖아요. 1호차, 2호차, 3호차. 그 1호차 지정된 부분들 1호차 타시면 되고 2호차는 2호차에 타시면 돼요. 3호차는 그 1, 2호차 배정이 안 되는데 3호차는 주로 그 야간 근무자들이 지금 배정이 다 된 거예요. 지금 혹시 이제 인원이 유동적이니까 지금 걱정이 이제 120명 지금 한 차에 40명씩 배정을 해놨는데 120명이 넘어갈까 봐
물론 45인승이라서 이제 뭐 45명씩 타면 되지만은 해서 조금 여유를 뒀습니다. 뒤에 오시는 분들 만약에 이제 넘치면 그 다시 또 분산하고 또 넘치면 승용차 편으로 그 이동하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 8시까지는 오셔서 그 자기 그 배정된 1, 2, 3호 관광버스에 가야 관광버스 타시면 되고 타시면 아마 이제 간식거리 이런 게 다 놓여져 있을 겁니다. 해서 좀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버스에 1호차, 2호차, 3호차 탔는데 내 자리 어디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편한 데 앉으시면 됩니다. 먼저 그 좋은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8시에 동네에 출발해서 경주로 가면 제일 먼저 들을 현장이 경주 그 천년숲 정원이 있습니다. 경주 천년숲 정원. 되게 크고 한데 여기 가서 한번 우리 요건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지금 단풍요 있는 거 일부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경주 천년숲 정원 이 하여튼 여기서 11시까지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둘러보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모양인데 하여튼 자유롭게 해서 보시고 천년숲 정원입니다. 해서 11시까지 보시고 거기서 여기 천년숲 정원에서 한 5분 거리에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점심 식사할 곳이 보문뜰이라는 식당입니다. 여기 보문뜰이라는 식당인데 여기서 점심을 먹습니다. 해서 지금 그 떡갈비 정식으로 지금 주문이 예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여기 뭐 워낙 큰 식당이라서 우리 뭐 120명 충분히 다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12시 반까지 점심을 드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동하는 데가 우리가 다 아시는 이제 불국사로 갑니다. 저는 불국사 한 40년 전에 갔는데 지금 뭐 불국사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어떻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 불국사로 가서 불국사 단풍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불국사 옆에 무슨 다리도 있고 한데 거기 되게 단풍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우리 11월 15일 다음 주면 아마 단풍이 아마 절정이지 않을까 해서 거기서 2시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데가 그 첨성대 뭐 이름 다 들어보고 여기 첨성대지 않습니까? 첨성대 그리고 대릉원 큰 무덤 있는데 이 대릉원 여기 황리단길 이게 안 보이지? 그 황리단길이 있는데 그 여기가 첨성대 대릉원 황리단길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어요. 한 곳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버스 대고 편한 대로 이제 뭐 335 짝을 지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다니시면 되니까 편하게 다니시면 됩니다. 예, 이제 이렇게 간단히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뭐지? 그 이렇게 이제 일정을 잘 잡고 하셔서 이번 하여튼 그 좀 모처럼 좀 쉬는 날이 제대로 좀 쉬었으면 합니다. 다들 해서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이제 회사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뭐 어제 뭐 회사 공지를 떴던데 지금 뭐 이번 연말로 그 수석 7명인가가 아마 임기가 작년 제 기억으로는 작년 11월 13일자인가 아마 이제 그 임명된 그 수석들 임기가 7명이 이제 올 연말까지예요. 그 플러스해서 뭐 수석들, 선임들, 뭐 부선임들 그 직무 평가를 해서 이제 연임을 하든지 수석들 보니까 2 플러스 2, 이 조진우 사장 앞에 이 3년 동안 회사를 정말로 개차반으로 만들어 놓고 뭐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정말로 한번 보면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 2 플러스 2라고 이제 수석이 왜 필요합니까? 일을 안 하는 노동자가 우리 회사에 왜 필요합니까? 지금 현장은 일손이 달린다고 하는데 그 뒤에 말씀을 드리고 그 수석들 총 한 17명인가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선임들 전부 다 하고 이제 직무 평가를 해가지고 인사 평정을 하는 거죠. 해서 뭐 연임시킬 사람 연임시키고 아니면 이제 중도에 탈락시킬 사람 탈락시키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 표를 한번 보여드려서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저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현재 이제 평가가 시작됐어요. 수석들하고 선임 환경사, 부선임 환경사 했는데 평가를 누가 합니까? 먼저 평가한 사람이 수석은 소장이 평가를 하고 선임이나 부선임은 수석이 하고 두 번째로 누가 평가노? 수석은 사업소장이 먼저 평가하고 난 뒤에 현장관리팀장이 평가를 하고 선임, 부선임은 수석이 먼저 평가하고 소장이 평가를 하고 마지막에 평가가 아니고 확인자, 사인만 한 사람이 누구냐? 수석은 상임이사가 하고 선임, 부선임은 현장관리팀장이 하고 여러분 이게 좀 뭔가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보면 해서 그 맨 밑에 보니까 그 평가 점수가 60점 이하는 연임 또는 중임 탈락. 연임은 계속해서 하는 거 중임이면 지난번에 한번 해먹었던 놈을 또 시키는 그거예요. 그걸 이제 거기에서 배제시킨다 이건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평가를 지금 선임이나 부선임은 수석이 하고 수석은 소장이 하고 또 수석은 제일 이제 현장 뭐 총책임자라고 하나? 안전관리팀장이 하고 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뭐 빠진 거 안 같습니까? 누가 누구를 지금 평가합니까? 우리 회사는 노동자들의 회사지 사장이나 이사나 뭐 현장관리팀장 이런 사람들의 회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를 한다? 어느 회사든지 평가가 필요한 회사는 못하는 사람 당연히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승진의 기회가 있는 회사들 보통 일반 회사들 다 승진하잖아요. 뭐 입사해서 주임이니 대리니 그래 뭐 과장이니 차장이니 과장 차장이 직제가 바뀐 회사들도 있던데 뭐 과장 차장 부장 다음에 이사 승진할 기회가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평정을 해서 하는 거고 그것도 엄격히 하잖아요. 그래 연말만 되면 해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가슴 졸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번에 그 뭐 임원 승진을 못하면 이사 승진 못하면 옷 벗고 나가야 되는데 고참 부장들 같은 경우고 대부분 회사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뭐 3년이니 5년이니 뭐 7년이니 지나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승진을 하잖아요. 대신에 승진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뭐야 인사고과 평가를 거칠 겁니다. 그리고 승진 시험 치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승진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뭐 우리가 무슨 승진이 있습니까? 1년이 되나 10년이나 똑같은 공무직 환경사인데 유일하게 이제 소장이 있는데 사업소장이 있는데 그것도 참 코미디예요. 사업소장 공무직이에요. 제가 누차 말하는데 사업소장들 중에 못하는 놈들 이 끄집어 내리라고 공무직 현장 노동자로 보내라고 이게 우리 노동자 주장 아닙니까? 현장 노동자 가운데 잘하는 사람을 발탁해서 지금 뭐 그 수석들 선임들 뽑듯이 발탁해서 임기제로 소장이 뭔데 저거는 어떤 자격 시험을 거치지 않고 그냥 면접 잘해서 노조한테 잘 보이고 사장한테 뭐 잘 보여가지고 소장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60세까지 그리고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이렇게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급여를 올려달라. 하는 일도 없는 놈들이 무슨 60세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탱자탱자 서류만 들고 왔다 갔다. 물론 그 중에 개 중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60세까지 정년을 보장이 아니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임기제로 해야 돼요. 소장 당연히 임기제로 해. 못하면 끄집내 정년이 보장돼 있으니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지금 불과 3년 전에 이제 용역 시절을 돌아보면 자회사로 우리 통합 전환되기 전에 보면 그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평화용사촌 용역회사 보면 그 부산진에서 노포까지 20개역이잖아요. 그 밑에 또 20개역 다른 용역업체 두 군데서 했는데 20개역에 사실은 이렇게 서류 작업이나 현장에 무슨 물품 지원하고 하는 거 소장하고 서문만 있으면 돼요.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그때 당시에 이제 반장들 해서 뭐 처음에 4명이 있었다. 그다음 3명이 있었는데 그 반장들이 이제 하는 게 지금 현재 치면 이제 우리 회사로 치면 공무직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공무 딱 한 사람 있잖아요. 공무가 뭐 합니까?
뭐 고장난 거 수리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해주는 거 역사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만약에 소장을 두면 지금 17, 뭐 지금 한 절반으로 뭐 줄여도 돼요. 소장은 소장을 두든지 소장을 두면 수석이 필요 없어요. 수석을 두면 소장을 없애든지. 수석 지금 뭐 17명이 하는 거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지금 17명 하이고 하는 일이 없는데 수석 지금 하는 게 뭐 서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더 있습니까? 현장 노동 현장에 선임들도 있는데 선임들이 뭐 얘기해주면 그거 뭐 취합해서 수석들이 하는 게 회사 전달 사항이잖아요. 그 수석이 왜 필요합니까? 일 안 하고. 수석이 둘 경우에는 일을 해야 돼. 무슨 현장에 필요한 거 뭐 수리를 하고 갖다 주고 하든 그런 걸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해. 서류만 들고 살랑살랑 왔다 갔다. 이번에 보니까 무슨 수석들 무슨 안전교육을 한 모양인데 안전교육 마침 빨리 현장에 복귀해야지. 어디 저 카페에 가서 2시간 넘도록 희희낙낙거리면서 커피하고 빵 마시면서 그 저한테 누가 제보를 했어요. 이 시간에 우리 회사 유니폼이 여기 있어도 되냐고. 그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그 노는 거예요. 그 회사는 방치를 하고 있는 거고. 왜 자꾸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소장들이 제대로 지금은 소장도 있고 수석도 있고 서로 노는 거예요. 할 일 안 하고 미루고. 그리고 평가를 그래서 노동자들이 해야 돼요. 왜 지금 뭐 수석이 하고 소장이 하고 소장이 하고 뭐 현장관리팀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현장 관리를 한다. 지금 이런 평가를 하는 거는 우리 노동자들이 수직적으로 계층을 완전히 계급을 구분해서 고착화 굳히는 거예요. 한 통속이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 해야 내 말 소장은 내 말 듣고 현장관리팀장 말 듣고 수석은 소장 말 듣고. 왜냐하면 평가가 현장 뭐 선임 부선임은 수석이 평가하고 수석은 소장이 하고 소장은 또 현장관리팀이 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현장관리팀장이 뭐 현장관리 자체가 싸그리처럼 물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현장관리가 뭐예요? 현장관리가 아니라 현장지원이에요. 현장지원. 현장지원을 아니면 관리하는 것도 없는데 뭘 현장관리팀이고. 현장관리팀의 부적격자들, 채용 과정에서부터 부적격한 놈들, 저놈이 어떻게 저런 일을 맡기고 능력도 안 되는 무능한 놈들을 갖다가 앉혀놔가지고 그런 놈들이 우리 평가를 한다. 노동자 우리 회사 거듭 말씀드린 노동자들의 회사지 노동자들이 평가를 해야 돼요. 해서 지금 수석이 옛날로 치면 반장 아닙니까? 반장은 그래도 무슨 자기 할 일을 했잖아요. 공무직 비슷하게 해가 수리도 하고 뭐 화장실하고 물비누 케이스 고장나고 흐르는 거 고쳐주고 실리콘 발라주고 화장실 케이스 발라주고 뭐 고쳐주고 다 했잖아요. 문짝 떨어진 거 전열기구 고장난 것들 다 고쳐주고 지금 소장 말고 수석들이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하는 수석들 하는 일은 지금 역사 앞에 왜 그 대합실에 게이트 옆에 노란 조끼 입은 어르신들 그 사람들한테 맡겨도 돼요. 왜? 서류 심부름이잖아요. 일은 현장 서무가 다 해요. 모든 서류 취합한 거 입력하고 뭐 하고 연락하고 하는 거. 소장하고 수석이 사실 하는 일이 뭡니까? 노동자들 지금 뭐 동향 파악하고 동향 보고하고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것밖에 더 합니까? 수석은 하등의 필요가 없어요. 왜? 선임이 있으니까. 사실은 수석이나 선임이나 필요 없는 조직. 사실은 우리 노동자를 자꾸 제가 말씀드린 수직으로 계급화해가지고 이걸 억누르려고 한통속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쉽게 다루려고 노동자들을. 너거는 이런 존재다. 노예와 같은 존재다. 거꾸로 된 거예요.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서 거꾸로 현장 지원을 제대로 못하게 하거나 경영 지원을 제대로 못하면 그 잘라야 돼요. 과감하게. 구조조정 시켜야 돼. 그런 놈들은 소장 수석 이거는 공무직이니까 끄집어 내려서 현장에 투입하면 되는데 문제가 사무직들 특히 그 현장관리팀 이 무능한 놈들을 갖다가 계속 60세까지 두고 데리고 간다. 이거는 하여튼 그 우리는 노조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대응하는 방법을 한번 지금 궁리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제 해서
지금 우리 사장, 박홍선 사장은 우리가 사장 취급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그 교통공사에서부터 해오던 그 나쁜 소행, 나쁜 행성들이 이거 강제추행의 의미로 뭐 했는데 다수 노조에서 그렇게 뭐 사장 물러나라고 쌩 난리치더만 아무 고소 고발도 안 하고 정작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아무도 진술을 안 해? 이런 한통속이 어디 있습니까? 공개 사과를 하려면 공개 사과를 하라고 우리는 분명히 회사에다가 사장 공개 사과하라고 어? 각 노동 현장에 게시물 있잖아요. 뭐 사과드립니다. 뭐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요구는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내부 징계하라고. 얼마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까? KBS 뉴스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두세 차례 나왔잖아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 이게 교통공사 자체부터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를 일이 생기면 그 유죄 확정될 때까지는 뭐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바로 일단은 직위해제 시켜야 돼요. 사장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 잘 있잖아요. 공기업에서 이런 걸 부당한 일을 한다? 직위해제부터 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또 사실이고 팩트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 경비사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직위해제 시켰어요. 직위해제하니까 뭐 기본거야 50%가 빠지게 월급이 안 나와요. 아직도 직위해제 중인데. 그 제목이 보면 사회적으로 뭐 물의를 일으켜. 아니 경비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생긴 게 무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죠. 대부분이 모르는 일인데 그 현장 사람들이나 알까. 정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장은 그대로 있게 하고 거꾸로 엄한 사람 잡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회사가 개판이에요. 사장 징계 요구를 해도 안 해. 고발을 했는데 아무도 그 이른바 피해자라고 하는 놈들이 아무도 진술을 하지 않으니까 수사가 안 되니까 뭐 사건 종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장 자체를 이미 사장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현장 관리 팀이니 이런 개소리 현장 관리 말이 현장 관리가 현장 지원이 현장을 지원하는 놈들이 자기 노동 현장에 직접 뭐 현장 관리 팀장이라는 놈이 온 적이 있습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면 사장이나 뭐 임원들 포함해서 현장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현장에 와야 돼요. 지금 현재 21년 4월 1일부터 이 시각 24년 11월 8일 현재까지 사장, 임원, 현장관리팀 한 놈도 온 적이 없어요. 무슨 안전교육대 나와가지고 얼굴 내밀고 하는 이런 놈들이 무슨 정말로 무능하고 부적격한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을 우리 때문에 월급을 받아가잖아요. 우리 공무직 1140명 때문에 우리를 지원하라고 사무직을 뽑은 거잖아요. 우리가 서류 작업 다 안 되니까 사무직 뽑아서 서무도 뽑아서 자기들 도와주라고 해서 경영지원팀은 이렇게 주로 서류 작업 인사 이동할 때 어떻게 하는 거고 현장 관리 제가 거듭 저는 현장 관리라는 말을 안 씁니다. 현장 지원이지. 그럼 너는 우리 물품 이런 거 챙겨주는 거 아닙니까? 사장은 교통공사 하고 인원 문제 이런 거 하고 이제 예산 문제를 하고 좀 싸워서 얻어내라고 사장인 거 하는 거지. 지금 사장이나 이사나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사가 지금 온 지 뭐 불과 5월인가 왔는데 무슨 누가 누구를 한다고 알아야 몇 사람도 저도 지금 4년이 됐는데도 우리 그 조합원도 제대로 지금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사가 딸랑 지금 몇 달 안 된 이사가 뭐 한다고 이래 인사 저걸 합니까? 근데 정말로 이거 잘못된 건데 평가는 우리 노동자가 해야 돼. 평가. 그리고 이런 평가 과정이 있다면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른바 동향 파악을 하잖아요. 이 잘하나? 이 선임 잘하나? 이 무선임 잘하나? 이 수석 잘하나? 이 소장 잘하나? 현장 관리, 현장 지원 잘하나? 경영 지원 잘하나? 물어봐야지, 먼저. 그거는 없이 엉뚱한 짓만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급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윽박지르고 속박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용납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해서 우리 노동조합은 내일부터 지금까지 지금 쭉 보고 사장은 이미 우리 인정을 안 하니까 대상이 안 되고 지금 우리 노조 만들 때부터 사장 선임할 때 그 전 노동자들 그 뭐야 신임 투표 쳐가지고 인정하느냐 마느냐 찬반 투표 해서 그 사장 부적합 판정 받으면 그 사장으로 거부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뭐 시당초부터 그래 넣어놨는데 그 이번에 이제 경영지원팀이 잘하고 있나 못하나 현장 이른바 관장관리팀이 잘하고 있나 못하나 해서 못한다가 많으면 이거 물갈이 하든지 쇄신하라. 그거는 회사 경영진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리고 소장들 잘하고 있나 못하나 이름 다 적을 거예요. 해서 그리고 수석은 우리가 없애라고 벌써 회사에 그 교섭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해서 다시 한 번 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서 무기명으로 그 투표라기를 갖다 조사 그 직무수행 평가를 할 거예요. 해서 밴드를 통해서 우리 노조 밴드를 통해서 그 경영지원팀, 현장관리팀, 소장, 수석, 선임은 뭐 빼고 해서 직무수행 평가를 해서 이 결과를 다음 사장, 경영진 하여튼 아니면 외부 뭐 시든지 의회든지 하여튼 보낼 거예요. 해서 이래 회사가 개판인데도 그 방치하고 있냐라고 할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그 밴드 잘 안 보시던데 밴드 좀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바로 잡힙니다. 잠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짐 수석 환경사 지금 이른바 17명 보면 지금 17명이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둔다고 하면 그 보십시오. 21년 4월 1일자로 자회사 그 통합해서 전환될 때 지금 수석들이 용역 시절 반장이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그 당시 부산 교통공사 노조 저거 말로는 부산 지하철 노조인데 정식 명칭이 부산 교통공사 노조예요. 거기에 이런 연놈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반장들을 자회사에 전환시키면 안 된다고 채용하면 안 된다고 쌩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래 우여곡절 끝에 반장들 다 자회사 고용됐잖아요. 대신 고용하는 대신에 개고생 시킨다고 밤에 특히 기동반에 다 쳐넣은 거잖아요. 기동반 중에 남자들 가운데 용역시절 반장한 사람이 7, 8명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개고생 시키라고 지금 개고생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뭐 죽은 뭐처럼 일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용역 반장들을 자회사로 그 고용 전환시키면 안 된다는 부산교통공사 노조 집행부 논리가 노동자가 아니라 일 안 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용역 시절 반장들이 하는 게 뭐 기동기계 나르는 거에서부터 기동기계 수리 그리고 물밀 때 이게 뭐야 그 받아가지고 조립해가 그 뚫고 고정시키고 그런 거에서부터 뭐 아까 뭐 화장실 뭐 화장지 케이스 물비누 케이스 고장난 거 다 수리하고 그 역사 대기실에 무슨 그 필요한 것들 고장난 것도 고쳐주고 뭐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저희 이제 그 우리 노조 그 부산진에서부터 노포까지는 물품도 반장들이 직접 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이런 뭐 세제 이게 되게 무겁잖아요. 타치크린이나 뭐 락스 같은 게 되게 무거워요. 그거 그리고 그 물통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 옮기기도 힘들거니와 승객들한테 폐를 끼치고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그것도 뭡니까 해서 직접 날라줬어요. 역사마다 다 갖다 주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고 고용전환하면 안 된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수석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돼봐야 몇 명 되겠습니까? 서류만 딸랑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입만 들고 다니는 그게 노동자입니까? 저거 입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도 고용 전환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바뀌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저거 친한 사람, 노조 집행부 친한 놈들한테 자리 주가지고 일을 안 시키려고 편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선임 한번 보십시오. 선임이 전에 분임장들 아닙니까? 우리 그 자회사 전환되기 한 1년 전에 그 동사노조 서비스 지부 집행부가 쌩 난리를 피워가지고 분임장 제도를 아예 없앴잖아요. 싸그리 없앴잖아요. 그런데 자회사 전환되고 나서 선임 환경사 이러면 그에다가 또 사람 많은 데는 부선임까지 두네. 이 뭡니까? 저것 쪽으로 다 옮기게 한 다음에 저거 이제 막말로 챙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선임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빈자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가 지금 콩가루인 게 선임이나 수석이나 저차는 똑같잖아요. 무슨 서류 내라는 거 뭐 다 형식적인 거지만은. 그런데 그래가지고 뽑아놔놓고 그렇게 안 뽑고 그냥 임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가. 저거 하고 싶은 자리 다 차지하고 쭉대기들만 남은 거를 갖다가 아이고 그럼 니 해라. 서심 서듯이 한 달에 5만 원 줄게. 지원 안 하니까 왜? 저거 해봐야 뭐 5만 원 받고 뭐 요거도 해서 동료들한테 요거도 묻고 회사한테 요거도 묻고 신경 써야 되고 그럼 내가 왜 하노? 애시당초 그 없앴던 거를 갖다가 없앨 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갑질이 심하다고. 불임장들 갑질이 심하다고. 그 갑질이 지금 없어집니까? 우리 노동자들 수준이 무슨 선임이니 수석이니 이게 지가 뭐가 된 것처럼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회사 되고 난 뒤에 다시 또 선임 이름만 바꿔서 분임장이 아니고 선임 환경사 해서 살렸어요. 그 뭡니까? 선발 과정을 거치는 뭐 형식적이지만은 뭐 면접도 하잖아요. 선임 그 면접도 안 하고 그냥 지명하는 사람 뭐예요? 이게 지금 앞뒤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된 회사 같으면 우리가 지금 뭐 입사한 지 뭐 하루밖에 안 됐다. 입사한 지 10년 됐다 해서 빗자루질 잘하고 뭐라고 차이 납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 뿐이지 무슨 이게 뭐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까 우리가? 지금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데려다 써도 되는 일이에요. 우리 회사에 또 그 국가 유공자 티어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장애인 티어로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무슨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롯이 우린 그 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운영되는 회사인데 무슨 이거를 평가를 하니만이 제일 좋은 건 노동자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선임도 사실은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수석 더더욱이 필요 없고 소장을 둔다고 하면 현장 노동자들 가운데 똘똘한 사람들을 임기제로 뭐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해서 임기제로 운영해서 그리 해야 현장 나 열심히 하면 소장도 해서 조금 한 5년간 돈을 좀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겠더라. 내 현장 저거 관리 참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수석들, 소장들이 하는 거 서무들이 사실 다 하잖아요. 서무들이 다 서류 취합해가 막말로 서류 심부름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역사 그 대합실에 노란조끼 입은 어르신들 그런 분들만 알바식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가지고 서류 좀 이거 전달해 주세요 하면 돼요. 회사 전달상에가 서류만 전달해서 게시하면 되는 거고. 하여튼 이 정도로 우리 회사가 지금 지난 그 3년 동안 전임 사장이 개판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정말로 그 무능하고 부적행한 사람이 사장으로 오니까 사람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나라도 대통령 하나 그리고 뭐 미국도 대통령 했고 우리도 어제 뭐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이 개판되는 거예요. 서로 찢은 뽑고 지금 3년 동안 전임 사장 개판 만들어 놨지. 지금 사장 오자마자 난리 쳐가지고 회사가 지금 완전히 콩가루 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의 주인은 여러분 노동자들 여러분들입니다. 이른바 공무직 1140명이 주인입니다. 나머지 뭐 20 몇 명은 지원하는 인력들이에요. 사장부터 이사까지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일, 자기들이 우리를 이거 한다. 아니에요. 우리 노동자들 때문에 월급 받아가는 사람들이지. 해서 여러분들이 당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뭐 부당하면 당연히 이건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회사에 얘기도 안 되면 법으로 해결해야 돼. 노동청에 가든지 경찰에 가든지 검찰에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서 지금 사장 상대로는 지금 검찰에 가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자 관련해서 경찰에 가 있는 게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노조가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편하게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꾸 노동자가 시킨 대로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거를 요구를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맞는 겁니다. 해서 당당히 우리 때문에 그 이른바 사무직들, 사장, 이사 이런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 하여튼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11월 15일 우리 노조 창립 3주년 기념 전조합원 체련대 경주 갈 때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